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증시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장이 이제 모두 끝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고 후반 들어서 시장이 좀 탄력적으로 상승 국면으로 접어드는 듯 하다가 오늘도 후반으로 뒷심이 좀 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2070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가가 움직임 굉장히 좋았는데요.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후반에 밀리면서 0.4%대 오름세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0.56%대, 65%대 상승세를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후반으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연출되다가 낙폭을 좀 줄였고요. 729.9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730선을 넘어서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다소 좀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기 전에 수급을 확인해 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2,336억 매도를 기록했고요. 기관이 1,400억의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또 팔지요. 308억 매도고요. 기관이 방향성을 좀 잡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고 예수형됐고 개인이 391억 매수를 기록을 합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보합에서 끝이 나고요. SK하이닉스, 현대차 약세로 장을 마무리 짓습니다. 종가 확인해 봅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였고요. 코스피, 코스닥 외국인들의 매도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종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29% 오른 2047선, 코스닥 지수는 0.6% 오른 729.95포인트로 오늘 장을 모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해야겠죠.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 허윤정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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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코스피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우선은 오늘 전에 우선 업종 볼로 말씀을 드리면 증권업종이 4.4%, 그리고 전기가스업이 2.84%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고요. 우선 반면에 건설업종, 통신업종, 그리고 은행업종이 하락세를 좀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특징적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은 신원이라는 종목이 오늘 10.22%, 22,210원의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신원의 주가가 계속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전년보다 6.7% 늘어난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소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나와주면서 신원에 대한 패션 부분 쪽의 매출은 계속 늘 것이라는 좀 평가가 그 전부터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크 같은 이런 뉴욕의 그런 캡슐주를 시작으로 하면서 신원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 이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을 계속 갖게 해주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또 우리 현대증권의 좀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4.79%, 9,180원 상승세를 보여주었는데 대주주인 현대증권이 오릭스와의 그런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장성 같은 경우에는 버팔로 파이낸스, 그런 유한회사한테 5,307만, 그리고 736주의 큰 지분을 지금 매각을 체결하면서 현대증권에 대한 향후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0.73% 떨어지면서 13,550원.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재 주가가 7년 전의 주가와 지금 비슷하게 지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종 전체적으로 올해의 그런 실적에 대한 부진에 대한 전체적인 안 좋은 평가와 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도 이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조선업 전체 종목의 기업들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시각이 좀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오늘 항공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대한항공 6.02%,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5%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역시 최근에 메르스 확산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좀 평가가 있었었고요. 또 5월달에 출입국자 그런 증가에 대한 실적
실적에 대한 발표도 오늘 항공주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면서 대우증권이 5.6%, 메리츠증권이 6.6%, 그리고 삼성증권이 3.27%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증권업종이 오늘 강세였습니다. 교보증권이 앞서서 보시다시피 12% 넘게 오르면서 인터넷 은행 출발에 대한 기대감이 점쳐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워낙에 많이 빠졌던 항공주들 오늘 반발적인 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네요.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정 연구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 올랐던 바이오주들이 약세를 보인 경우가 좀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죠. 네, 그동안 좀 상승폭이 괜찮았었던 종목들이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 혹은 좀 약세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최근에 오히려 좀 시장 대비해서는 주춤했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실어내는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인 지수대를 제가 한번 쭉 보니까요. 거의 2007년 12월 이후에 최고치를 또 재차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여전히 탄력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특징주들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 종목은 키스트입니다. 오늘 무려 1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이 회사가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체입니다만 최근 마스크팩 제조업체인 SD생명공학에 5억 원 정도 가량의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그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는 마스크팩으로 중국 내에서 굉장히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앞으로의 어떤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들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오늘장 SKC 코롱PI가 좀 아쉬운 모습 보였습니다. 10.4%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증권사에서 일단 2분기 실적에 대한 다소간의 좀 부진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생산 라인 어떤 전기 보수라든지 가동 일수 자체가 또 감소한 데 따른 영향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파라다이스인데 어제장에서도 두 자릿수대의 하락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12% 정도 급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공안당국에서 외국 카지노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하는 모습인데요. 그에 따라서 지금 영업 위축에 따른 VIP라든지 중국 관광객이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실적에 타격을 미칠 가능성에 지금 우려감들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기관들의 매도세 상당히 집중됐거든요. 이 점 좀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베셀입니다. 오늘 새롭게 상장된 종목인데 디스플레이 쪽 장비를 제조하는 업체이고요. 공모가가 9,000원이었습니다만 1,400원대에서 22% 하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코스닥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정한을 선임연구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일본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죠. 네, 현재 니케이 225 지수는 2만 포인트를 넘어서서요. 전일에 빠졌던 걸 조금 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따가 3시 30분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끝나고 나서 구로다 총리 연설이 있을 예정이라서 통화정책 발표를 앞둔 기대감에 상승을 하면서 하락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BOJ 결정회의가 끝나고 나서 총리 연설에 따라서요. 금융 정책 유지 혹은 기조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기대감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달러 환율은 123엔 초반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빠져서 2.67% 빠져서 4,600대를 보이고 있고요. 일단은 IPO 자금 때문에 가장 큰 물량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태군한 동결자금이 24일에 풀릴 예정이다라고 보면 다음 주 하반까지는 계속 상해 증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나온 이슈는 중기 자금 공급인 MLF의 만기 도래가 다가오면서 단기적으로 유동성 긴축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상해 증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감회랑 은감회에서 신용거래 레버리지 축소에 대해서 조금 더 규제가 나오면서 신탁 현황 조사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봤습니다. 일본 증시의 상승 그리고 중국 증시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구라다 총재의 오늘 통화정책과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자산운용, 특히 통화와 관련돼서 좀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뉴스도 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수급 특징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매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하면서 안전판 역할을 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발목을 잡히면서 좀 오르지 못하는 움직임인데 어떤 종목들 위주로 매도가 나왔나요? 네, 우선 오늘 뭐 외국인들은 뭐 전기가스 업종, 그리고 운수창고, 운수장비 업종을 좀 산 모습 보여주었고, 기관들은 뭐 제조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을 주로 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같은 특징주, 뭐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기관 쪽에서 산 종목들이 대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외국인들이 샀던 종목들은 오히려 기관이 팔았던 종목 위주로 사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는 오늘은 좀 공격적으로 샀었고,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도 매수를 하더라도 공격적인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오늘 기관들이 시장에서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은 1위가 삼성전자, 그리고 2위가 동부화재, 3위가 SK네트워크스, 4위가 롯데케미칼, 5위가 효성 순으로 좀 했었고, SK네트워크스는 신의 면세점 사업 선정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효성 같은 경우에는 신소재 폴리케톤 개발에 대한 이 부분이 좀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좀 평가가 좀 나와주면서 오늘 기관의 순매수 5위 종목이 바로 이 효성입니다. 반면에 기관이 오늘 가장 많이 팔았던 종목은 GKL, 그리고 현대차, 3위가 호텔신라, 4위가 LG생활건강, 5위가 KB금융순이고요. 역시 현대차도 오늘도 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의 레포트가 나와주면서 기관이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2분기 매출액 한 22조 1천억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도 2.9% 정도 하락하는 수치가 나올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제주도에 호텔이 영업 중단이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기관이 순매도 3위에 바로 호텔신라를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1위는 기아차, 2위는 LG와 3위는 호텔신라, 4위는 한국전력 순으로 순매수를 했고요. 반면 순매도는 1위는 삼성전자, 2위는 SK하이닉스, 3위가 GK에, 4위는 동부화재, 5위는 롯데케미칼 순으로 순매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수급 특징주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마감 동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는 비슷하게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다시금 상승세에서 보합으로 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오늘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좀 조정을 받는 듯 싶더니 오늘은 또 보합권에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오늘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일 많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금일은 쉬어간다. 이 정도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일은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기준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연준의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은 그다지 큰 부분은 없었는데요.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한 게 특징적이라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제 2016년이죠. 내년입니다. 내년에 이제 기준금리 전망치를 거의 1.8 정도 수준에서 1.6 정도로 낮추겠다라고 평가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2017년도에는 이제 3.2 정도 수준에서 2.8 정도 수준으로 좀 낮추겠다. 한마디로 이제 기준금리의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 낮추겠다라는 요지인데요. 종합하면은. 그래서 이런 기준금리를 2016년, 2017년 좀 낮추겠다라는 얘기에 당연히 이제 지수는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우, 나스닥, S&P 3대 지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달러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으로 전일 이미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선 반영을 했는지 그다지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달러 환율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평가를 좀 내리고요. 당분간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크게 없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도 이미 많이 떨어졌고 반영이 다 된 상태고, 연준보다 누차 강조드리지만 연준보다 큰 이벤트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1,100원 정도 수준에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확인해봤습니다. 와우넷 이희승 파트너였습니다.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좀 관망이 보여주고 있는 외환 시장이었습니다. 자, 코스닥 수급도 확인을 해봅니다. 비슷하게 코스피와 나타났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기관이 마지막에 또 매수로 또 47억 전환을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나요? 네, 사실 오늘장 기관들이 7거래일 만에 매도를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일단 후장 들어서 매수로 전환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나 매수가 상당 부분 좀 집중된 종목이 있어서요. 안내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장 외국인들은 컴투스에 무려 174억 원어치의 매수세를 집중시켰습니다. 이 영향을 또 받으면서 주가 자체도 6.5% 정도의 상승 흐름을 보이는 모습이었었죠. 게임주들 최근에 주도주로서 과거만큼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상당히 힘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밖에 휴메딕스가 오늘 15%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는데요. 외국인이 52억 원 그리고 기관들은 73억 원 매수 탑픽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들은 셀트리온이라든지 인바디, 안국약품, 내추럴 엔도텍 같은 대표적인 헬스케어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좀 보였고요. 이 밖에 유비쿼스트 등으로도 29억 원어치의 매수 흐름 보였습니다. 기관은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것처럼 휴메딕스를 가장 많이 사줬고요. 이와 함께 산성 LNS, 원희가이패스, 보령메디앙스, 이지바이오 등의 매수 흐름을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한 10일권까지 흐름을 보면 제닉이나 코스온 등과 같이 이런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또 마스크 관련된 종목들을 상당 부분 매수해주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매도 종목 보면 매도 종목은 1, 2위가 거의 집중이 됐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를 무려 190억 원어치 그리고 파라다이스를 177억 원어치 매도세 각각 집중시키는 모습이었고요. STS 반도체도 역시 계열사 부진에 좀 영향받으면서 워크아웃 신청 결국에는 결정이 됐는데요. 69억 원어치의 매도세 보였습니다. 기관들은요. 파라다이스에 무려 421억 원어치 매도세를 집중시켰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수급에서 이 정도로 좀 감안한 게 실제 수급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역시 이슈 발생했었던 STS 반도체 매도, 메디톡스 같은 경우도 오늘 동반 매도세와 함께 약세 흐름을 보인 점을 짚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수급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 선물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251포인트까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병준입니다. 네, 선물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우리 선물 시장은 한 주에 마감을 하면서 전일 대비해서 1.55포인트 상승한 251포인트에서 기분 좋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전일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 시장의 힘 자체는 기술적인 반등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들이 현선물 쪽에서 좀 불안한 수급을 보였지만 반등세는 여전히 좀 나타난 모습입니다. 이 힘 자체는 추세 전환점인 250포인트를 안착함으로써 발생되고 있는 힘으로써 기관 투자들이 좀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현재 반등 구조는 일정 부분 더 남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제한적이지만 추가적인 상승세에 대한 흐름은 여전히 열어두고 한 주를 마감하는 모습이고 일정 부분 대외적인 리스크를 대비한 해지 포지션들, 다시 말하면 풋옵션에 대한 매매들이 일정 부분으로 존재를 하고 있지만 현재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변동성 자체는 약간 기술적인 반등 쪽에 무게를 더 쏠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흐름 자체는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253포인트까지 추가적인 흐름 보시면서 전략을 다시 한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한 주의 마감을 좋게 마감했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좋은 흐름을 예상해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신규 전략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사흘 연속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불안감이 지속된 탓에 외국인은 나흘째 매도세를 이어갔지만요. 개인이 1,114억 원어치 그리고 기관이 1,882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면서 오늘 지수 흐름을 도와줬습니다. 어제보다 0.25% 올라간 2,046.96을 기록하면서 클로징 벨을 울렸네요. 자, 오늘 코스피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흐름 어땠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르스 사태로 인한 여행객 감소로 그동안 부진했었던 항공주가 오늘 장에서는 다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5월 출입국자 증가 실적이 시장 우려와는 달리 호조를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LIG 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 내국인 출국자는 지난해 대비 29.1%, 또 외래객 입국자는 7.6%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장 우려감을 불식시켜줬는데요. 이와 함께 항공주들 상승했습니다. 대한항공은 6% 정도 올라서 이틀 연속 반등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은 5% 강세 기록하면서 어제의 하락을 딛고 하루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도 동반 강세였습니다. 정부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소식에 증권업계의 업무 확장 기회가 될 거란 기대가 커지면서 투심을 자극한 걸로 보입니다. 증권 업종 지수는 장중 한때 6% 넘게 급등했었고요. 업종 내 개별 종목들도 크게 올랐습니다. 교보증권이 오늘 12% 가장 큰 폭의 오름세 나타냈고요. 유진투자증권이 7%대 강세, 또 메리츠종금증권이 6%대 강세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우증권, SK증권, 또 한화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도 5%대 강세로 마무리했네요. 다음 종목은 KCC입니다. 제일모직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KCC는 제일모직의 2대 주주로 지분의 10.19%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 참여로 변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엘리온 매니지먼트와 삼성그룹의 지분 경쟁과 관련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는 의도가 아닐까 하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 6%대 중반까지 올랐었고요. 기관 매수 우위로 5.13% 강세 기록하며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신원입니다. 어제는 17.5%가량 크게 하락했었지만요. 올해 호실적이 예상된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은 급등한 모습입니다. 신원의 올해 매출액은 지난해보다 6.7% 증가한 6,485억 원, 또 영업이익은 42.9% 늘어난 22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장중 20% 이상 크게 올랐었고요. 10.22% 높은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마지막 종목은 대웅제약입니다. 자체 개발한 보톨리늄 톡신 제제인 나보타의 글로벌 시장 진출 기대감과 나보타주 200의 국내 허가 획득 소식 덕분에 오늘 강세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6.73%까지 뛰어올라서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외국인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폭을 반납하고 결국에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마감 때는 1.34%의 약세로 다소 아쉬운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특징주였습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제 급등했던 대웅제약이 오늘 상승을 다 따라가지 못하고 오늘 약세로 마무리가 지었던 점을 확인해봤는데요. 오늘 제약주 전반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던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종목 살펴봤는데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 확인해봐야 될까요? 네, 말씀드릴 종목 아까 1위 종목 그 대웅제약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선 대웅제약 보토스 시밀러는 나보타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최근에 좋으면서 어제도 급등한 상태고 오늘 장 막판에 좀 밀렸지만은 그래도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었는데 우선은 나보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의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미국에서 임상 3상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하반기에 그 임상을 좀 마치게 한다면은 빠르면 2017년에 그 시판으로 시판하면서 그 실적에 잡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웅제약의 그 나보타 가치보다도 그 현재 그 대웅제약의 그런 파이프라인, 특히 이런 신규 그런 제약이나 약품에 대한 상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 최근에 좀 한올바이오 파마를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런 좀 파이프라인이 좀 강화되지 않나 좀 평가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뭐 파이프라인이 그 한올바이오 파마에 그 지분을 인수하게 된다면 당연히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되는 거는 필수라고 좀 볼 수 있겠고 특히 한올바이오 파마의 그런 계량신약과 또 계량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대웅제약 쪽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뭐 한올바이오 파마의 지분 인수가 재무 상태에 문제가 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지만 뭐 그런 부분보다도 실적에 대한 가치가 더 시장에서는 좋게 평가로 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있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웅제약의 오늘 주가가 11만 원에 끝났지만은 증권사 평가는 28배를 적용한다면은 12만 원까지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매매 관점에서 다시 한번 대웅제약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코스피 특징주 대웅제약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강정 캐스터. 네, 코스닥 시장도 오늘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어제보다 0.65% 올라간 729.91을 기록했고요. 730선에 바짝 다가선 채로 2007년 12월 13일 이후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우위였지만요. 개인이 324억 원어치를 순매수했고요. 기관 역시 장 막판에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5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도와줬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특징적인 종목들 오늘 움직임 어땠는지 확인해 보시죠. 자, 정부가 어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방안 발표하면서 다양한 관련 분야의 수혜 기대주들이 오늘 오름세를 나타냈었죠. 다음 카카오 역시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4% 이상 올랐다가 2.66% 강세로 마무리를 했고요. 또 같은 이슈로 ICT나 보안인증 관련주들도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요. 금융 IT 서비스 제공업체인 이니텍은 4.65% 올랐고요. 모바일 보안 솔루션 업체인 라온시큐어는 15.69%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번에는 컴투스입니다. 컴투스의 효자 게임이죠. 이 서머너즈 워의 인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지난 12일 글로벌 서비스 1주년을 맞아서 25개국 애플 앱스토어 게임 매출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신흥 게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남미 지역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지는데요. 남미 1위 시장인 브라질을 비롯해 중남미 14개국에서 구글 플레이 게임 매출 탑 10에 자리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가시적인 성과들에 힘입어서 주가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12만 주 이상 사들이며 장중에 8% 이상 올랐었고요. 이후 마감 때는 6.52%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는 최근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인 SD생명공학에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 SD생명공학의 S&P 화장품 마스크팩이 중국 타오바오에서 1위를 자리했다는 소식에 오늘 키이스트 주가도 2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상승폭을 일부 되돌리기는 했지만 여전히 13.9%에 가까운 높은 강세로 나흘째 반등 이어갔고요. 외국인이 30만 주 가까이 물량을 매수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보실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지방간 치료제 H정의 임상 이상시험 종료 소식과 비타민 D 주사제 관련 신제품 출시 소식이 겹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8거래일 동안이나 강세가 계속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은 17% 중반까지 주가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도 함께 경신했습니다. 7.23% 오른 채로 오늘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외국인이 매수 우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메딕스 확인해 봅니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필러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우선 이 고령화에 따른 관절염 치료제 수요 증가를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큰 수술보다는 최근에는 여성들이 뿌띠 성형을 선호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필러 수요 역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막판에 상승률 15.57%까지 터치하면서 신고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8거래일째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면서 오늘 수급도 아주 좋았네요. 지금까지 오늘의 코스닥 특징주였습니다. 네, 휴메딕스까지 코스닥 시장의 5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어떤 종목 우리가 한번 더 확인해 봐야 될까요? 휴메딕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5월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상승 탄력도가 상당히 강하지 좀 못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거래량 수반과 함께 수급적인 개선세까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의미로서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이 회사 앞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관절염 치료제와 이 필러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히알우론산이라는 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과거에는 사실 외과적인 성형 수술이 인기였습니다만 최근 2010
2010년대에 이제 들어서면서부터는 비외과적인 성형 쪽에 여성들이 더 많은 수요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작용도 좀 덜하고 회복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 비외과적인 성형 수요에 대한 흐름들은 꾸준하게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보톡스와 필러를 많이 좀 비교들 하실 텐데 필러가 훨씬 더 2배 정도의 가격 수준입니다. 비싼 대신에 부작용이 적고 유지 기간도 좀 더 길기 때문에 앞으로 필러에 대한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회사의 제품은 국내에서 한 3, 4위권의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유무상증자가 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약간의 좀 변동성을 발생시키기도 했었는데요. 유상증자에 대한 금액 자체를 지금 제2공장 신축 비용으로서 그 목적을 좀 뚜렷하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향후의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으로서 시장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듯하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염 치료제는 역시 고령화와 관련돼서 꾸준한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신고가 부근에 거의 근접하면서 끝을 냈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신고가에 대한 경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일단 상승을 했는데 오늘 장중에 좀 저점을 앞으로에 있어서의 좀 손절 가격 한 10만 500원 선으로 잡으신다면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량을 상당 부분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다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선택 이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신 종목 직접 참여해서 투표를 해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십자가 44%의 지지를 받으면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떠올랐고요. 원익 IPS 그리고 CJ제일제당이 같은 득표를 했네요. 그 뒤를 이어서 세코닉스가 10% 지지를 얻었습니다. 시장에 가장 관심 있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반영된 투표 결과가 아닐까 하는데요. 이 결과를 두고 우리가 한마디씩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말씀드리면 CJ제일제당을 네.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환율 상승과 또 하반기에 대한 곡물 가격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좀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우려감보다도 지금 신제품과 그리고 기존에 판매해왔던 그런 상품에 대한 수익성이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많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계속 강한 증권사도 좀 긍정적으로 계속 평가가 나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그 주가 흐름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장류나 그냥 다시다 쪽에서의 그런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구간은 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신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어캔이나 아니면 롤케이크 같은 이러한 그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그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좀 평가가 좋기 때문에 이제 실적 관점으로 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CJ제일제당은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2분기 영업이익은 1949억으로 작년 대비해서도 한 57% 이상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J제일제당을 좀 다시 한번 빠졌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허윤정 연구원은 어떤 종목에 대한 팁을 주실 건가요? 오늘도 겹쳤습니다. 의견들이 다 네. 일치가 되네요. 오늘 CJ제일제당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진했었던 바이오 부분의 수익성 회복이 올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가공식품 부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꾸준한 안정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 두 가지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 상승세 방향성을 좀 다시 자리를 잡고 있고 21선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한 주 좀 양호한 흐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는 다음 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2046선 좀 꽉 막혀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되나요? 네, 우선 시장에서 가장 지금 크게 불안한 거는 바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계속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오늘까지 하면 4일 연속 순매도입니다. FOMC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들 매도의
매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바뀌진 않는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도 어떤 대외 불안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급격하게 이탈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연초부터 좀 매수해왔던 부분에 있어서 이제 6월 상반기가 끝나갈 때쯤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볼 수는 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그 6월 말과 7월 초에 채권단 그리스와 채권단의 막판 협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외국인 수급이 크게 바뀔 상황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포 심리 그리고 또 너무 낙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진 말고 종목이나 압축 전략을 꼭 필요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했거나 그런 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피하는 구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좀 더 분위기가 좋긴 합니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게 바로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변동성도 변동성입니다만 지금 종목별 이제 상승의 좀 연속성이 오늘장에서는 다소 좀 약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계속 가져가는 쪽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변동성이 장중에 계속적으로 이번 한 주 발생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오늘 종가라든지 장중의 최고치 자체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07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전체적인 이제 추세의 패턴을 보면 가파르게 상승하는 쪽보다는 상승 이후에 또 짧은 어떤 등락 과정을 거듭하면서 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라서 다음 주에는 일단은 꾸준하게 가파른 상승 쪽보다는 역시 등락을 좀 이용하시는 쪽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주에 슬슬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는 때입니다. 2분기에 화장품이라든지 의류라든지 일부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중소형주 내에서는 실적 개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압축 대응, 단기 트레이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은정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장중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발 증시 특급 스타앤스타 챌린지 탑5 종목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니셈이 다시 1위로 올라왔습니다. 292.5%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유니셈이 상승한 반면 인트론바이오가 하락을 하면서 286.9% 수익률로 2위로 내려왔고요. OCI 머티리얼즈가 69% 수익률, 에머슨 퍼시픽이 66%, 젠벡스 테크놀로지 48% 수익률로 5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종목들의 수익률 탑3입니다. 젠벡스가 7%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동원개발이 4.7%, KCI가 보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이 있습니다. 다원시스와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은 일단 엘리펀드와의 법정 공방이 이제 펼쳐지는데 삼성물산 쪽에서 더 유리한 호재가 많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원시스 32,800원, 삼성물산은 66,000원에 편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전 증권사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는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입니다. SK증권 본사 영업부 포트에는 인발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3.9%고요. 메리츠 종금증권 강북금융센터에서는 로만손이 아주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네요. 21%, 삼성전자가 4% 손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신진 SM이 11%, 아이마켓 코리아가 3%, CJ제일제당이 3%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리뷰 확인을 해봤고요. 계속해서 3인의 리뷰 함께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낙폭 과대 IT주들 그리고 중소형 제약주들의 관심을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이호근 와운의 파트너, 그리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증시가 반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선능력지점 이강혜 부장, 제약 관련 지주사들을 조정할 때 매수로 대응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즉 제약 관련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오늘은 와운의 이호근 파트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 주 시장 전략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네. 그동안 이제 그 FOMC라던가 이제 뭐 그리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정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FOMC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된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리스 문제가 아직 이제 더 그 미해결로 남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늘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좀 살펴보면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리스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주식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그리스의 문제는 지수에 이미 선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변동성은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좀 들어가는데 다만 이제 그 기술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이제 중간중간 뉴스에 따라서 그 흐름이 좀 변동성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약간 저항선에 부닥치고 있고요. 코스피도 지금 반등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에 좀 걸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이제 추격 매수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 시 저가 매수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관심주로는 뭐 앞에서 다른 분들 언급했던 그 IT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관련, 그 다음에 지주사 관련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화학업종 이런 식으로 관심 종목을 압축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효근 파트너와 함께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시장의 조정 시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MJ 스탁신학수 대표와 함께 별난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킹스탁 종목의 코론 글로벌과 키스트 두 종목이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키스트가 정말 가열찬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두 종목이 있는데요. 현재의 주식 시장이 종목별로 봤을 때는 집중되는 종목으로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증권주나 아니면 화학주 이쪽 분야의 그 순환매가 좀 일어났던 것 이런 것들도 보면은 현재까지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몰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킹스탁 종목, 별난 종목에서도 킹스탁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코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오늘 약간 종가 무렵에 좀 하락을 한 겁니다. 600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은 그래도 진행 상황은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BMW의 판매 이런 부분들이 좀 그 하반기 시장에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가 낮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한 수요 그리고 현재 현대차나 기아차보다도 해외 자동차의 마켓 쉐어가 늘어가고 있는 국내 시장에서 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오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그 BMW를 유통을 하죠. 유통 부분에 대한 실적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건설주에 영향을 주면서 건설주에 대한 상승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요 시장에서 건설주가 상승을 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은 충분하게 수익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종목 키스트죠. 키스트의 상승이 좀 셌었습니다. 화장품 제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었고요. 중국 시장의 또 마스크팩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화장품 관련돼서 키스트가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사실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21선을 뛰어넘는 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불협화음이 좀 있었던 부분들, 즉 수급에서의 매도 세력, 매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오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오늘 그 키스트의 주가 차트, 제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요, 키스트는 좀 오래 보유하고 홀딩한 종목이었었죠. 이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었고요. 뚫고 올라가는 부분에 눌렸고 상승한 부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요
그 시기, 그러니까 5월 한 중순 정도 되지요. 요 부분에 이제 배용준 대표는 아니지만 대주주죠. 대주주가 결혼 소식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거는 일축되는 부분이고요. 사실상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오늘 21선을 강하게 뚫어 올리면서 시장적으로는 거래가 늘었고요. 그 지표적으로는 보조 지표의 상승과 주가의 하락, 즉 다이버전시가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보조 지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키이스트의 상승은 5,500원까지의 자율 반등이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적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못 견디면 5,500원 정도의 매도를 하셔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저는 100% 수익률을 한번 봐야죠. 100% 수익률까지 가려면 6,600원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6,600원까지 일단은 뭐 진행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리뷰해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스트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 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빅솔론이 별 3 종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움직였나요? 네, 빅솔론도 괜찮은 흐름을 움직였습니다. 사실 오늘 주가가 좀 내려서 며칠 동안 좀 주가가 좀 내려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61선의 지지력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현재 오늘 주가가 내렸지만 거래량은 그래도 늘어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건 수급적인 부분인데요. 외국인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참 좋아 보입니다. 사실 빅솔론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반기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연말에 가서 정말 작년처럼 100억 정도의 현금이 쌓였나? 이것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사실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100억 정도, 80억에서 100억 정도의 그 현금 흐름, 즉 현금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올해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수익적, 영업이익적 부분과 순이익적인 부분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빅솔론 뭐 추가적으로 갖고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별 3 종목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별 2 종목에는 비아트론이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 움직임이 꽤 좋았죠. 네, 비아트론은 실적적인 부분이 계속적으로 리뷰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2분기에 대한 실적이 다음 달 초서부터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죠. 6월 달 말로 2분기가 끝나기 때문에 2분기와 상반기에 대한 실적이 토탈을 해서 7월 달에 어닝 시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뭐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열처리 장치 이 부분은 뭐 그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고 엊그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레포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아트론에 관련된 레포트 이런 것들은요. 그 증권사의 레포트 이 부분과 HTS를 가만히 찾아보면은요. 수익적인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하시면서 들어오시고 비아트론의 추가적인 상승 이것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자, 비아트론의 차트, 제 차트를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고점을 넘어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위치에 있지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부분, 요게 16,600원 정도 고선이거든요. 그걸 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기관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기관들의 매매에 의해서 고점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별 1종목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 M게임,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 별 1종목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M게임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그 종목들이 그래도 움직이다 보니까요. 사실 그 어제 엊그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그 이전에 그 상황은 무척 안 좋았습니다. 사실 종목들에 대한 눌림 현상과 글로벌 이슈뿐만이 아니라 국내 이슈까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은 남아있는 상황이 그 그리스 문제, 이 부분이 남아있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나라들이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디폴트가 된다 안 된다는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요. 어쨌든 향후에 다음 주에 나올 상황들이 좀 적다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주가 종목들은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별 1, 별 제로 종목에 편입된 요 종목들의 상승세가 좀 들어와야 되는데요. 오늘 뭐 인피니티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좀 상승을 한 그런 위치에 있고요. 그다음에 M게임도 상승을 한 위치에 있습니다. 인피니티 헬스케어를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요. 사실 그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에 원격 진료 이런 것들이
수요로서 요구사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거리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도 진료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적으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게임 같은 경우에는요, 실적이 괜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M게임이 작년까지만 해도 실적적인 부분은 약간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저 또한 M게임에 대한 제시나 이런 것들을 안 했었는데요. 올해 들어오면서 시장에 대한 부합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M게임에 대한 게임주, 게임에 대한 부분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실적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자, M게임이 얼마만큼 상승할 수 있을지 제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M게임에 대한 차트를 보면은요, 현재 오늘 상황이 아주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눌렸던 부분에 21일 지지를 해놓고 올라왔는데요. 자, 이제는 7,800원, 뭐 7,000원 이상의 움직임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다음 주죠. 오히려 별난 종목의 포트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인데요. 좀 기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별 0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코리아와 CJ헬로비전. 오늘은 보합권에서 CJ헬로비전 끝이 났죠? 네.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매출액당 그 수익 비중을 따지고 있는 알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CJ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좀 중장기적으로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주가의 흐름이 많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사실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제 차트 잠깐만 보면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선으로 생각을 했었던 이 241선에 안착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13,000원이면 크게 올라온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차트를 크게 놓고 봐도 현재 위치에서 올라올 수 있는 부분에 15,000원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는 그렇게 많이 올라온 부분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EM코리아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많은 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슈적인 부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악재든 호재든 간에 일단은 시장에 발표가 되고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 제로리어서의 역할을 다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에 대한 문제가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리스 4년을 끌고 온 종목, 4년을 끌고 온 이슈거든요. 이 이슈 이제 종결할 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 시장에 메리스라는 부분들도 있고 경기에 대한 부양,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를 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고 있는 것 중에 6월 말 이때에 나올 추가 경정 예산입니다. 추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압축한 말로. 그래서 이 추가 경정 예산이 좀 더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신용 등급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는 상황이고 추가 경정 예산을 좀 더 크게 확대한다 치더라도 국가에 대한 부채 뭐 이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조 이상 좀 더 나와서 시장이 다음 주에는 좀 크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시장에 대한 예상 전략 그리고 기대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MZ스탁 신학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3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길었던 한 주가 끝이 났네요. 주말 동안 편히 쉬시고요.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